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스티그마님이 종배님 방송 앞두고 아직도 떨리실까요? 물어오셨네요. 떨리냐고요? 네. 날이 더워지는데 왜 떨려요? 네. 네,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안 떨리신답니다. 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없었네요. 자, AS타임 갈게요. 네.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취임 한 달 만에 첫 인터뷰였던지라 다양한 뉴스들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여당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추천해달라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버려둔 게 아니고 4번이나 국회 추천을 요청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반응을 했는데 공문 단 한 차례도 온 적이 없다라고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요건 이제 확인할 길은 우리는 없고 네. 후속 논의가 진행될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특별감찰관 이번에 임명이 될 거라고 보세요? 될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될것 사정을 같으세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 원내 대표단도 그럼 이제 추천 절차 들어가겠다고 이제 밝혔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보니까 전주의 원내 대변인이 어제 이제 입장 내놨는데 여당에서 빨리 추천 절차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입장이 나왔으니까. 결국 어차피 이제 총 3명을 추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에게. 일단 그 추천 절차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지금 특별감찰관이냐? 이게 이제 나름 청와대가 야당한테 손을 좀 내민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제가 볼 때 이거 딱 하나의 이유로 정리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야당이 계속 줄기차게 이제 그 제기했고 요구해 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놓은 거니까 야당한테도 이제 손을 내민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어찌 본다면 넓게 본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수처 설치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형식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특별감찰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4년째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뜻도 여기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만 더 나가서 해석을 한다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이 임명이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3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죠. 네. 중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3년이란 기간과 문재인 그 정부와 그 이어지는 정부 사이에 임기가 어떻게 걸쳐 있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열이 되는데 네. 임기 말이 될수록 사실은 야당의 그 공격의 포인트는 청와대로 맞춰지게 돼 있죠. 네. 상대적으로 청와대는 힘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야권의 어떤 그 정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오히려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어쩌면 정면 돌파의 수일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급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오히려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선제적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나중에 청기누설에서 한번 쫙 분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문 들어오셨어요. 네, 아이템 던져드리는 거예요. 네. 자, JB타임즈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재산세 완화 검토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착수한 민주당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와 공급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부자 감세와 난개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참석한 부동산 특위 긴급 간담회.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까지 빗발쳤습니다.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도 투기 억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던 건 맞다며 조세 저항 해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로만 끝날 수 있다는 반박입니다.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뉴스 리포트가 좀 길게 나왔는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범위를 넓혀서 정부 여당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했던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목소리가 나왔던 강병원 최고위원도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건 투기를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대출 규제 완화 내걸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어떤 정책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어찌 본다면 그렇죠. 그것이 한쪽으로 쏠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어떻게 수렴되는가 이 문제인데 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부겸 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에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 조속히. 저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는 게요. 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주체는 민주당이겠죠. 근데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주체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주체가 되면서 그것이 시장에 어떤 신호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하, 들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혼선에서 무능으로 이미지가 악화되는 지름길이다. 어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권의 문제는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질서 있고 능력 있는 민생 개혁을 펼치느냐 못 펼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질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양한 의견은 제시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게 맞냐. 질서 있고 능력 있게 그리고 속도도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촌철님들 반응이 싸늘하네요. 이맹호님 봉숭아 학당이네요. 이게 원래 야당한테 자주 하던 말인데 네 이번에는 이쪽에서 얘기가 됐고 진여월님은 바뀌는 거 하나 없이 다시 도돌이표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예. 라디오 헤드님 그들이 보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궁금합니다 해주셨고 0128님은 국회의원 대부분 재산이 국민보다 몇 배 많으니 역시 끝은 부자 감세인가요? 하셨는데 민심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여기서 어제부터 이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비주류 민주당 지도부에 맞서서 친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네.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엄밀히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비문 대 친문의 구도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정부의 기조와 민주당의 기조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정책실장 인터뷰도 했지만 핵심은 사실은 그 문제에 있는 건데요. 네. 자, 제가 아까 질서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게 뭐냐면 당정 협의 채널이 있잖아요.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당정 협의 채널에서 이게 조율이 되면서 그것이 공식적인 무대에서는 정돈된 상태에서 정책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전 단계가 지금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점에서 질서 있고 능력 있는 민생 개혁이라고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당정 채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새 총리가 됐고 새 장관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당정청 조율이 다시 또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당론에 밀릴 거냐, 당을 설득할 거냐. 이 네. 싸움의 포인트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에서 당 안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이 일종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배가 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특위에서 그 작동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밀도 있지만 조용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당청 조율을 거치고 그러면서 시장에 일관되고 그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종잡을 수 없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저는 이 문제만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님의 촌철을 전해드리면서 이 뉴스는 마무리를 할게요. 왜 졌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국민을 다 투기꾼으로 보고 세금 줄여준다고 쓰담 중. 요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LH 사태 초기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역 앞 동자동 개발 반대 시위를 거론하면서 이런 어떤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어허. 이런 조롱성 글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이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허. LH 감사실이 찾아가지고 결국 해임 요청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소속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기는 개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그러고요. 휴대전화 내 오픈 채팅방 활동 이력과 관련 앱을 모두 삭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남의 창에 남아있지 않나? 오픈 채팅방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감사실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올린 걸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순전히 높이가 높아서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납득이 되십니까? 해명이 더 어이없네요. 네. 아무튼 감사실이 이 사람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를 했고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사필 규정이라고 봐야겠죠?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개꿀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신조어로 안습이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안타깝다.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갖다 붙여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히려 이 사원의 해임 요청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개꿀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건 맞다. 그죠? 그러니까요. 푸른바다 거북님이 돌려주셨어요. 개꿀이다. 자, 근데 제가 요거 뉴스 보고 나서 궁금했던 거는 예. LH 사태 초기에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익명 앱 블라인드에 등장했던 글 있잖아요. 네. 안 입고 오면 이직하든지. 네, 요 이게 사람은- 사실은 더 심했죠. 이 사람은 지금 못 찾았죠?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걸 찾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LH 혁신안 요것도 중요한데 요것도 아직 강간무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항상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점을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제이비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국회 회의장에 회의 참석자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는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여성 의원이 네. 그 회의장에서 모유 수유하는 어떤 사진도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국회도 이걸 좀 통과를 시킬까요? 자,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이제 그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몇 명이나 서명했는 거 봤더니 도합 61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의 단계에서 이제 받는 서명 쪽으로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숫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뭡니까? 청년이죠. 네. 자, 청년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서 반대를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이 될 겁니다. 아마도. 네. 저는 그래서 통과시키기 싫어도 통과시키기
시키는 걸 저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국회가 애 보는 곳이냐, 일하는 곳이 무슨 애 보는 곳이냐 이렇게 하던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졸고 야한 사진 보고 조건 만남 검색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로 그러니까 그냥 가름하고요. 하나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걸 걱정을 해야 된다. 뭘 걱정을 해야 되느냐? 자,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왔는데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면 아이가 경기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아니 네? 반대로 네.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지 말자. 의외의 자정 능력을 선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더 좋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법은 좀 발의가 잘 됐으니까 국회 통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분들도 응원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저스틴 PD님이 그럼 저도 회사에 애 데리고 가도 될까요? 아니 그런 세상이 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워킹맘들 힘드니까. 자,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41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문자를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네. 6786님이 조준 사격까지 명령자가 있을 텐데 왜 양심 선언하는 자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진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나마 좀 일보 전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당시에 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양심 선언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 문제죠, 사실. 네, 네. 4366님이 그런 의미에서 5.18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41년 전의 그날의 진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명백백 밝혀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JB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진실은 게으른 놈이라서 제일 늦게 나타난다. 네네. 늦게라도 나타나 주길. 그리고 미얀마의 봄도 응원하면서 오늘 하루 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뭐 더마카가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 말로 JB 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